안녕하세요, 행복TV 여러분. 오늘은 오피스텔이 전입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보러 다니거나 아니면은 부동산 광고를 보게 되면 전입 불가, 전입 안 됨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같은 오피스텔이어도 어떤 광고에는 전입이 불가, 그리고 어떤 광고에는 전입이 가능, 이런 식으로 같은 오피스텔인데 다른 호수, 다른 층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확정일자와 그 다음에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근데 이 중 하나인 전입신고를 못하게 된다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데요. 전입신고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오피스텔의 분양 단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됩니다. 먼저 오피스텔은 보통 분양을 받을 때 수익형 오피스텔,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소개가 되는데요. 보통 이 분양자들이 월세 수익을 받기 위해서 이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게 됩니다. 분양받은 임대인들은 기존 주택이 이미 있고 추가적으로 오피스텔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이 돼버리니까 2주택 혹은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많죠. 쉽게 말해서 1주택일 때 받는 세금 혜택을 누리면서 월세 수익도 받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뭘 내게 되냐면 일반 임대 사업자라는 사업자를 하나 같이 내게 되는데요. 이 사업자는 오피스텔을 주택 용도가 아닌 사업용의 오피스텔로 사용하겠다라는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분들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 즉 사무실 용도로 오피스텔을 쓸 수 있는 사람만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입신고가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사업장 주소는 이전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오피스텔을 사무실 용도, 즉 주거를 하면서 사무용으로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또 특히나 오피스텔이 지어지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수요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입주를 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이런 일반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입신고 불가라는 이제 특약을 내세우거나 그런 협의를 통해서 계약을 많이 맺게 되는데요. 이 이유 때문에 전입신고 불가 라고 이제 쓰여져 있는 광고, 부동산 광고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계약서 작성 시에 전입불가라는 특약을 넣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특약은 행안부에서 최근 이제 무효특약, 무효약정이라고 해서 공문이 내려왔고 또 이를 알고 특약을 기재한 공인중개사도 금지 조항으로 이제 벌칙을 적용받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피스텔 전입 불가의 해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제일 좋은 것은 같은 오피스텔이어도 전입이 되는 호수를 기다렸다가 계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이제 꼭 그 오피스텔 그 위치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적게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보증금 액수를 최대한 작게 설정해서 이제 보증금과 월세의 차익이 얼마 안 나게 하는 것이죠. 일명 깔세라고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 임대인분들이 이제 보증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월세를 안 냈을 경우에 이제 불안해할 수 있어서 보통 6개월치 혹은 1년치를 미리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계약 기간 자체를 1년, 2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3개월로 해서 단기 계약을 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3개월치의 월세를 내고 3개월 동안만 계약 기간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는 또 3개월 계약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방법은 임대인분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인분들은 장기간 세입자가 들어와서 아까 말했듯이 월세 수익을 창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계속 바뀌면 그로 인해서 피곤해지기도 하고 또 추가적인 중개 수수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도배장판 비용이 계속 들기 때문에 좀 그런 걸 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거는 좀 이제 보증금이 높은 분들한테 하나게 되겠는데요. 바로 전세권 설정하는 것입니다. 전세권은 전입신고를 안 해도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임차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임대인의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단점으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그래도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면 요즘에 우리가 보증보험 가입하듯이 이 비용을 납부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전입신고가 안 되는 오피스텔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